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개체군. 자, 개체군이라는 거와 군집을 구분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는 이 군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종의, 그지? 한 종의 집단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했어. 한 종이, 한 종. 한 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개체군의 밀도가 나와, 그지? 그러니까 야,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밀도가 큰 거고, 그지? 듬성듬성 있으면 밀도가 작은 막연한 그런 느낌이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정의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입니다.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는 보통 우리가 밀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결국은 면적분의 쪽수야, 그지? 개체수. 그래서 요 개념은 좀 외우고 있어야겠지, 그지? 개체군의 밀도는, 그치, 일정 공간 안에, 그치, 공간 안에 이제 서식하는 개체수, 이걸 개체군의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도. 자, 그래서 이 밀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당연히 출생과 사망이야, 그지? 사망보다 출생이 많으면 밀도가 커지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는 이입과 이출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이입은 이사 온 거고, 이출은 이사 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 출생과 이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이출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이입과 이출보다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개체군의 밀도는 이입과 이출보다는 출생과 사망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 자, 개체군의 무슨 곡선이다? 생장이야, 생장 곡선. 자, 일단은 이론적 생장 곡선이 나와, 그지? 이론적으로 뭐 생식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그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훅 증가하잖아, 그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게 이론적 생장 곡선이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J자 모양이야, 그지? 근데 뭐 실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체들이 일단 태어나자마자 어때? 환경 저항이라는 걸 받지, 그지? 그래서 환경 저항. 그래서 일단은 실제 생장 곡선은 개체군화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이제 무슨 모양입니까? 이렇게 S자 모양을 띠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경 저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지? 뭐야? 환경 저항이라는 거는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이야.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이런 환경 요인을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을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개체군이 많아지게 되면 뭐야, 일단은 제일 부족해지는 게 뭐야? 공간, 그지? 쪽수가 많아지니까 좁아지잖아. 그 다음 먹이, 거기에 똥 싸지, 노폐물, 그 다음에 또 개체군 간의 경쟁, 또 질병, 뭐 이런 요소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공간 부족, 먹이 부족, 그 다음에 노폐물,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질병, 이런 요소들은 좀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환경저항이라는 거는 공간, 먹이, 노폐물,
경쟁, 지들끼리도 막 싸우잖아, 그지?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의 크기. 여기 쫙 나와 있는 요 라인 있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환경 수용력이라는 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이 개체수 값 있잖아, 그지? 요거를 환경 수용력이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수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수용력. 그래서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뭐 실제 생장 곡선과 그지? 이론적 생장 곡선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 자연 환경에서 개체군은 항상 환경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제한된 서식 공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 감소, 경쟁, 심화, 질병 등으로 인한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체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환경 저항이 커질수록 출생률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효모라는 놈의 이제 실제 이제 생장 곡선을 보면, 자, 효모의 개체수가 20, 50, 120, 210, 230, 여기. 그러면 뭐야? 뭐 10시간 이후에는 240, 240, 240. 더 이상 개체의 수가 증가해 안 해? 안 하지, 그지? 그래서 이 아이의 환경 수용력은 몇 개체가 됩니까? 한 240개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모라는 놈이 있습니다. 효모는 주로 출합법과 같은 무성생식으로 뭐 증식을 한다. 자기 옆구리에서 뭔가가 훅 튀어나와서, 그지? 그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무성생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무성생식이라는 말은 암수의 무슨 세포, 생식세포에, 그지? 결합 없이 일어나는 이런 생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양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암수의 생식세포 결합 없이 일어나는 이런 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네. 영양이 아니고 무성생식. 성이 없다, 그지?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다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론적 생장 곡선이 요 라인을 보세요. S 라인이잖아, 그지? 실제 생장 곡선은 이렇게 S자 모양을 띠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잘 보아두시면 되겠죠. S 라인을 띠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효모 개체군의 환경저항, 포도당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효모 개체군이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지고 효모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서식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서식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체군의 이제 생장 곡선에 대한 내용이야. 개체군의 생장 곡선. 자, 그 다음에 다른 실험 내용 한번 볼까요? 다른 시험은 좀개구리밥이라는 게 있어, 그지? 좀개구리밥. 요놈의 생장 곡선. 근데 뭐에 따른 pH에 따른 좀개구리밥의 개체수를 이제 측정하여서 나타낸 거를 한번 봅시다. 자, pH가 4일 때, 그지? pH가 7일 때 모습이 비슷하지, 그지? 근데 얘는 pH가 얼마일 때? 5일 때 더 개체군의 크기가 좀 더 커지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비슷하잖아, 그지? S자형으로. 그래서 좀개구리밥의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 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좀개구리밥의 생장 곡선은
어떤 모양입니까? S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pH5에서 좀개구리밥의 개체수가 잘 증가하지만 pH4와 7에서는 잘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pH가 뭐야? 환경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좀개구리밥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특정, 뭐 pH가 뭐 수소이온 농도 지수야, 그지?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개구리밥이라는 게 있어, 그지? 오, 이거 좀 독특하네, 얘.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논이나 연못의 물 위에 떨어져 자라는 여러 해살이 수생식물로 식물체 전체가 잎모양이고, 그 다음에 뒷면에 뿌리가 하나씩 있대요. 그 다음, 무성생식을 통해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므로 효모와 함께 개체군 생장을 관찰하는 실험 재료로 많이 씁니다. 의외로 점개구리밥도 무슨 생식을 합니까? 무성생식이라는 걸 하는 거지. 점개구리밥.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 독립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장곡선을 배웠고, 이제 무슨 곡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까? 이제 생존이야, 그지? 생존곡선입니다. 생존곡선. 얼마나 살아남느냐야, 그지? 생존곡선.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존곡선이라고 해. 생존곡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그지?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생존곡선이야. 1형, 2형, 3형이 있습니다. 특징들하고 예시들 외워야 돼, 그지? 자, 1형을 한번 흐름을 봐. 1형은 상대 수명 초창기에, 그지? 태어나잖아, 그지? 거의 죽어, 안 죽어? 안 죽다가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해서 급격하게 훅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특징이 1번 적은 개체수를 낳습니다. 얘는 특징이 1번 적은 개체수를 낳지만 그 다음에 요거 초기 사망률이 낮아, 그지? 초기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코끼리, 돌사냥 이런 포유류 같은 경우지. 포유류 같은 경우 대부분 1형이야, 그지? 왜? 보통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새끼일 때 부모의 보호를 많이 받잖아, 그지? 그래서 새끼일 때 부모의 보호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형은 뭐 출생 이후에 어떻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 그지? 그래서 각 연령대의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 그래서 다람쥐 등의 초식 동물류, 히드라, 기러기 등의 조류 뭐 이런 것들이 2형이고, 그지? 근데 주로 나오는 게 1, 3형이야. 1, 3형. 3형은 엄청나게 특징이 3형은 특징이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그치? 얘는 초기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높아, 그치? 초기 사망률이 높아서 성체로 성장하는 수가 어떻습니까? 적다라는 얘기지, 그치? 초창기 때 다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놈 고등어, 굴 등의 어패류 이런 놈인데 얘를 이제 사망률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그지?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잖아, 그지? 맞습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팔라진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지? 생존 곡선을 이제 사막률 곡선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형은 사막률이 일정하지, 그지? 그 다음에 3형을 잘 봐. 초창기 때, 자, 이거를 좀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힘든 사람은,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꺼봐, 그지? 이 선은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을 때, 지금 요 하나만 더 끌까? 요것도 하나만 딱 더 끄면,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얼만큼이야? 처음 요만큼이 있다가, 그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만큼의 폭이 어떻게 돼? 사막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완만해지니까 요만큼이고, 그지? 그럼 줄어드는 비율이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이해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접선기울기를 보면 또 편해. 접선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초창기 때는 사막률이 높고, 그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막률이 어떻다는 얘기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얘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초창기 때는 엄청 작다가 완만하다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생장곡선이 나왔고, 그지? 그 다음에 생존곡선이 나왔고, 다 계체군이야. 앞머리 글자는. 계체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연령 피라미드라는 말이 나와. 그치? 계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자, 그래서 계체군의 연령별 계체수 비율을 차례로 쌓아올린, 그죠? 쌓아올린 연령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치? 연령 분포를.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단계가 있잖아, 그지? 어떤 단계야? 생식 전 연령층이야. 얼라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들, 생식 연령층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생식 후 연령층. 이렇게 세 가지 연령층들이 나오지, 그지? 이때. 자, 생식 전,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자, 이 아이를 비교하게 되면, 자,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어떻습니까? 개체수가 많다.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진다. 개체군의, 자,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점점 많고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발전하잖아. 생각해봐라. 아이들이 많으면 앞으로, 그지? 얘들이 커서, 그지? 발전할 가능성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얘의 특징은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은 게 무슨 형입니까? 발전형이야, 그지?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다. 발전형. 그 다음에 안정형은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가 비슷해, 그지? 그래서 개체군 크기 변화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형을 보게 되면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적어, 그지? 그러면 주가 되는 게 결국 뭐야? 생식 전 연령층이 많으면 발전형이고 적으면 쇠퇴형이고, 그지? 그 다음에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거의 비슷하면 이게 안정 상태야, 그지? 안정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입니다. 연령 피라미드.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자,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은 많이 쉽지? 많이 쉬워요. 근데 은근히 헷갈려요, 또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야, 그지?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 변화나 피식과 포식 관계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면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서 뭐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자, 요 자료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돌말이라는 게 나와, 그지? 돌말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돌말은 이제 이 영양염류를 통해서 이 수를 이제 번식을 시키는데, 일단 여기 대상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지. 자, 돌말은 뭐라고 되어 있니? 물 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일종이야, 그지? 광합성을 한대요, 광합성. 단세포고요. 세포 분열로 번식을 하는 요런 생물체가 돌말이야, 그지? 일단은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일종이고 단세포고. 자, 1번 광합성을 한다, 그지? 광합성 돌말. 그 다음에 2번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세포이다. 3번 세포 분열로 번식을 한다, 그지? 무성생식이 되겠지, 그지? 세포 분열로 번식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또 나왔네. 어떤 요소야? 자, 빛의 색이 첫 번째, 수온 두 번째, 세 번째 영양염류의 양, 그지? 이게 이제 계절 변화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어쨌든 얘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빛의 세기와 수온을 한번 보세요. 빛의 세기와 수온은 당연히 어때? 적당하면 잘, 그치? 번식을 하겠지, 그치? 얘가. 그 다음에 영양염류 양이 먹이야, 그치? 먹이가 많아야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특징을 보면요. 영양염류의 양이 일단 겨울에 있잖아, 그치? 겨울은 영양염류의 양이 좀 많아, 그지? 많은 편이야. 그런데 뭐가 낫냐면 춥잖아. 빛도 약하고, 그지? 빛의 세기도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온이라는 요놈 있잖아, 그지? 수온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낮은 편이잖아, 그지? 낮게 유지돼. 그러니까 먹이가 많더라도 어떻게 돼?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도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그치, 열악하잖아, 그치?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 겨울에는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도 빛이 약하고 수온이 낮아 돌말의 개체수가 적다. 그러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많고 적어지는 원인들을 파악을 해야 돼.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봄이 되면서 어떻게 돼? 봄이 되면서 자, 그래프 자체가 자, 빛의 세기도 올라가고 수온도 올라가, 그지?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놈이 얘가 어떻게 되니? 얘가 영양염류의 양이 감소하잖아, 그지? 감소하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가 봄에 요 부분을 잘 보셔야 해요. 요 부분 바짝 증가했다가, 그지? 바짝 증가했다가 요 시점 이후에 어떻게 돼? 급격히 훅 줄잖아, 그지? 그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양염류, 그치? 먹이가 고갈이 돼서 그렇지, 그치? 먹이 고갈. 그래서 봄에는 영양염류가 충분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높아져서 돌말의 개체수가 일단은 크게 증가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봄에는 그쵸, 영양염류의 양이 감소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또 크게 감소해, 그치?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감소하고, 그지?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부분이 뭐가 됩니까? 봄이라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봄. 그 다음에 여름은 영양염류의 양이 고갈되어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높아도, 그치? 얘들의 값이 높은 값을 유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돌말의 개체수는 작잖아, 그지? 돌말의 개체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파란색 라인이 돌말의 개체수 라인이야, 그지? 파란 게. 그러면 왜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한, 그지? 원인들을
각 구간별로 알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1번은 팍 올라갔다, 2번은 팍 내려갔다가 3번은 낮게 유지되지, 그지? 여름에는, 그지? 왜 낮게 유지됩니까? 먹이가 없어서 영양염류의 양이 고갈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잠깐 여기 일시적으로 싹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축적된 영양염류에 의해서 이제 축적된 영양염류에 의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약간 증가하지만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그지? 수온이 낮아지면서 돌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먹이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추워. 그지? 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지? 그래서 요런 변화 있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사실 요 부분 중요하지, 그지? 요 부분 중요하고 요 부분 중요하고 요 두 부분의 변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체군의 어떤 주기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중요한 개념 나는 피식과 포식에 대한 내용이야. 피식과 포식. 피식은, 그지? 피식은 어떤 의미야? 피식은 먹힌다야, 그지? 먹힌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먹는다야, 그지? 먹는다.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그지? 그래서 당하는 놈이 피식이야, 그지?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피해자. 그래서 피식과 포식의 관계는 개체군의 개체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건데, 항상 요거 누가 피식자냐 포식자냐 요걸 구분할 때 피식자의 개체수는 포식자 개체수보다 많습니다. 피식자가 포식자보다는 양이 어떻나요? 많습니다. 여기 딱 보면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있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이 눈신토끼가 증가하게 되면, 그지?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요 스라소니도 같이 증가하잖아, 그지? 그래서 또 얘가 감소하면 얘도 따라서 감소하고, 그지? 그래서 자, 피식 포식의 관계. 양은 개체수는 일단 누가 더 많다고 그랬지? 피식자의 개체수가 포식자의 개체수보다 일단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스라소니는 먹이가 많아지므로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증가합니다. 그지?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스라소니는 먹이가 많아지므로 증가하지, 그지? 또 스라소니의 개체가 증가하면 눈신토끼는 감소하고, 그지? 자, 화살표를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일단은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증가하고, 자,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또 감소하면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얘를 먹이로 하니까 감소하고, 그지? 그 다음에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포식자가 줄어 다시 개체수가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치? 피식. 그래서 피포로 좀 이해를 하세요. 여기에서는 자, 얘 피식이 늘어나게 되면 포식도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꼴이고, 여기에는 이제 포식이 어떻게 된다? 포식이 늘어나면 이 피식자들은 줄어들고, 그지? 여기에서 피식이 감소하면
포식도 따라서 어떻게 돼? 감소하고, 그지? 그래서 포식이 또 여기는 감소하면 피식은 다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제 뭐 좀 이해만 하면 그지 그렇게 많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피식 원인, 포식 결과, 그지?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그지? 자, 여기에서 요 표현들 잘 보세요. 개체군 내야. 그지? 개체군 내라는 얘기는, 그지? 쉬운 말로 같은 종 사이야. 그지? 같은 종 사이의 어떤 관계들이야. 틀을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자, 텃세가 나와.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 다음 무슨 생활이 나옵니까? 가족생활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텃세. 텃세는 먹이와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여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텃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텃세는 먹이와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여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거, 그지? 이걸 텃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텃세. 그래서 개체를 분산시켜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개체를 분산시켜서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얼룩말, 까치, 은어, 물개, 부들붕어, 개체군, 그지? 같은 개체 내에서 이렇게 텃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알겠니? 자기들끼리 한 종끼리입니다. 한 종끼리. 그래서 텃세를 통해서 개체들을 분산시켜서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여기 또 예시가 은어 나오네. 은어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확보된 서식 공간을, 그지? 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관? 자, 세력관이라는 이런 용어가 하나 나왔네, 그지? 그래서 확보된 이런 서식 공간을 세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서식 공간과 먹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은어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치?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제라는 내용이 나와. 순위제는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합니다. 그치?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먹이 획득이나 번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 이게 순위제야, 그지?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또 배우자, 그지? 센 놈이 다 갖는 거야. 얘들은 센 놈이 다 갖습니다. 닭하고 큰 뿔양, 그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라. 순위제는 이거야, 그지? 서열을 다 정하는 거야. 순위를 정한다. 순위. 자, 그 다음에 순위제하고 리더제 이거 헷갈리지 마라. 리더제는 경험이 많은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무리 전체를 통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개체군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한다. 리더제. 기러기, 양, 코끼리, 그지? 이런 예시들 한 3가지는 좀 외워도 기러기, 양, 코끼리 이런 것들은 리더제야, 그지? 또 뭐 여기에 늑대라는 놈도 있지, 그지? 우두머리 늑대가
늑대 무리와 사냥의 시기와 사냥감을 정한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야. 순위제와 리더제. 순위제는 개체군 내 모든 개체들의 서열이 정해지지만 리더제는 리더를 제외한 개체들 간의 서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열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자, 역할에 따라 계급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왕벌은 조직 통솔과 산란, 수벌은 생식, 일벌은 꿀의 채취와 벌집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야, 그지? 사회생활.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가족생활은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무리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하고 새끼를 함께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암사자들과 수사자가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암사자는 주로 먹이를 사냥하고 수사자는 다른 무리 사자로부터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틀을 외우세요. 개체군 통째로 그냥 외워. 개체군 내야, 그지? 그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또 다른 거야, 알겠지? 그렇지. 개체군 내. 개체군 내. 강조합니다. 개체군 내. 그지? 아까도 강조했듯이 같은 종 사이에서. 그지? 같은 종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 개념 문제 후다다다 풀고,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네. 자, 개체군의 밀도는 뭐에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그치? 출생과 2배 의해서 증가하고, 그 다음 뭐에 의해서요? 사망과 이출에 의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의 무슨 곡선이 나옵니까? 개체군의 생장 곡선. 시간에 따라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개체군의 무슨 곡선입니까? 생존 곡선이야, 그지?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돌말 개체군의 크기는 아까 뭐야?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 변화에 의해 눈신 토끼와 스라 소니의 개체군의 크기는 결국 무슨 관계야? 먹힌다. 피식과 먹는다. 포식의 관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나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뭐가 나오니? 텃세, 그지?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야. 그래서 개체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같은 종 내에 불필요한 뭐를 피하고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번 개체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자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사망보다 이입과 이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아니지.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 출생과 사망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론상의 생장 곡선은 J자 모양이고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모양이다. 틀린 말 없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의 크기를, 이거를 환경 저항이라고 안 했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틀렸네. 굴, 어패류 등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다. 틀린 말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피라미드에서 생식 후 연령층 비율을 보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아니지, 생식 후가 아니야, 그지? 생식 전 연령층이잖아, 그지? 전!
그래서 X. 그 다음에 눈신토끼와 스라손이 개체군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당한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는 계절이 아니야, 그지? 계절이 아니고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시 매칭하는 거네, 그지? 그림은 개체군의 생존목선을 나타낸 것이다. 1, 2, 3형이네, 그지? 자, 1형은 포유동물이야, 그지? 사람, 코끼리. 그 다음에 2형은 히드라, 기러기. 이거 외워야지 쉽지? 3형은 고등어, 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림은 개체군의 일용 피라미드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다 유형의 이름을 쓰세요. 가는 무슨 형입니까? 쇠퇴형이 되는 거고, 나는 안정형이 되는 거고요. 다는 발전형이 되는 거네, 그치? 쇠퇴형, 안정형, 발전형. 그 다음에 4번에 자, 가는 한 개체군 내에서 볼 수 있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고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동물의 입니다. 자, 경험 많은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이거 리더제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리더제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리더제의 대표적인 게 얘네, 그지? 니은하고 이를 연결하면 되겠네. 니은이. 그 다음에 개체들의 힘의 순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 순위제, 그지? 닭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지, 그지? 디귿, 스몰 a. 개체들이 역할에 따라 계급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합니다. 이거 뭡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이지. 사회생활. 벌, 미음, 디. 그 다음에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얘는 뭡니까? 리을, 가족생활, C, 리을,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 뭘 하면 됩니까? 기업, 그지? 그 다음에 B, 텃세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